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시켰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 제1회죠. 건축산업기사 실기 1회 보고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액도급, 단가도급의 장점을 각각 두 가지씩 기술하시오. 정액, 액수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단가도급은 단가, 각종 모든 재료의 가격만 정해져 있는 것. 그래서 정액도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 공사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공사 관리 업무가 훨씬 더 간단하죠. 왜냐면 전체 공사비가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거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총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자금이나 공사계획 수립이 명확하지만 지금 여기는 장점 두 가지씩만 쓰라고 해서 장점만 갖고 왔죠.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단가도급도 마찬가지. 공사가 엄청 신속한 착공이 가능하고요. 수량 증감에 대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는 100개를 쓰려고 했다. 그럼 100개당 하나가 뭐 100원이었다. 100 곱하기 100이었는데 100개에서 120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120만 곱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이 굉장히 용이하지만 역시 여러 가지 단점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점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2번 갑니다. 다음 설명하는 계약 방식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보기가 있으면 난이도가 훅 떨어집니다. 이건 그냥 주는 문제죠. 1번에 보시면 건설업자가 뭐라고 쭉 나오는데 결국엔 뭐냐? 가장 마지막에 포괄한 도급계약, 즉 일괄입찰이라는 소리입니다. 포괄했다는 건 전체 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다. 그게 바로 턴키입니다. 턴키라는 게 이 영어라고 그랬죠? 이거 키를 돌리는 거. 턴키입니다. 원래 이 턴키 방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보통 수력발전소나 발전소에 무슨 공장, 무지막지하게 큰 걸 공장을 짓고 나서 설계, 시공, 그리고 턴해서 키를 딱 돌리고 시운전까지 딱 해갖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담당해 주는 거. 일괄입찰. 그래서 이 포괄한 도급계약이 바로 일괄입찰 턴키 방식이 되는 거죠. 2번, 발주자가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공동도급. 같이 참여한다. 파트너죠, 파트너. 그래서 파트너링이 됩니다. 3번, 공공시설물을 민간이 투자하여 완성은 빌드, 그리고 운영, 오퍼레이션, 그리고 비용을 회수하고 소유한다. 오운이죠. 그걸 첫 번째 오는 오퍼레이션에 운영할 때 오고요. 두 번째 오는 오운, 소유한다 할 때 오운이죠.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역시 이 단독으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시공법을 결정하지 않고 요구 성능만을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시공자가 자유로 이 재료나 시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성능만 있고 니네 맘대로 해.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성능 발주입니다. 그래서 성능만 정해주는 거죠. 성능만 정해주고 시공 방법이나 재료나 각자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 재료나 시공 방법에 따라서 액수를 결정해서 들어와라 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물론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설명을 주어지고 보기에서 골라서 쓰라 이렇게 했지만 건축기사는요 이 정도 난이도로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보기 4개를 주고 설명하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밑에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축산업기사가 항상 쉽게만 나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3번 갑니다. 3번은 신규 문제죠. 난이도 상짜리입니다. 드라이 에어리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하층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레벨이죠. 그런 레벨에 이렇게 건물이 지하 1층까지 있다고 치자고요. 지하 1층, 여기는 1층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다 흙이었어요. 흙이었는데 이 흙을, 그러니까 흙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를 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흙을 쫙 파면 요 옆에 있는 흙이 있죠. 이 흙이 또 넘어오려고 하니까 이 흙은 어떻게든지 흙막이벽으로 이렇게 막아야죠. 옹벽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야 돼. 이렇게 막아서 여기는 뻥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드라이 에어리어예요. 지하실이 있죠. 건물의 외벽 주위, 요 외벽의 요 옆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주위를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를 얘기했는데 흙을 파고 옹벽을 세운 거죠. 이 빨간색의 옹벽을 세워서 흙이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천장이 없이 뚫린 공간으로 만든 거. 여기는 기본적으로 천장이 뻥 뚫려 있으니까 옆에다가 그릴 놓고 뭐 삼겹살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뭐 테라스 비슷하게 야외 활동을 하기에 딱 좋은 게 드라이 에어리어. 신규 문제였습니다. 4번 갑니다.
커튼홀 공사 시 누수 방지 대책과 관련된 다음 용어의 기술을 정의를 기술하시오. 클로즈 조인트, 오픈 조인트 여러 번 나왔었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클로즈드니까 이게 클로즈드는 막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픈은 개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커튼홀과 접하는 부분 실제라는 게 바로 밀봉제죠. 뭐 이렇게 본드 비슷한 거 그걸로 완전히 밀폐시키는 거. 밀폐시켰으니까 클로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틈이 없도록 비 처리하는 거. 한마디로 비가 그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게끔 본드 처리로 이렇게 수처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 이걸 클로즈 조인트. 그렇다면 오픈 조인트는 외측면과 내측면 사이에 공간을 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림처럼 드라이 에어리처럼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5개의 기압 그리고 이 실 내의 기압 그걸 같은 기압으로 유지해서 배수 처리하는 거. 이게 바로 오픈 조인트죠. 뻥 뚫려 있으니까 기압이 같은 거죠. 위에는 클로즈드 밀봉제로 채웠다라는 거 기출입니다. 여러 번 나왔었던 내용이고 5번 갑니다. 다음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기입하시오. 이것도 최근 기출이죠. 이건 근데 산업기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건축기사에서 23년 1회로 나왔던 기출입니다. 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비빔에서 타설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비빔에서 타설로 이어붙기까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범위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범위가 좁으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넓다. 그러면 이어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어붙기를 할 때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어치기를 할 때 너무 오래 걸리면 콜드 조인트가 발생을 해서 여기 이미 굳기 시작하고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기 온도가 25도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25도 미만이다. 2.5시간입니다. 2.5시간, 2시간 반이라는 거죠. 이내. 그리고 25도 이상이면 아무래도 온도가 더 높아요. 우리 한여름이죠. 한여름에는 당연히 해가 직사광선이 워낙 세기 때문에 금방 물이 증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이내 해야 돼요. 25도 미만 2.5시간 이내. 그리고 25도 이상 2시간 이내. 이게 기사의 기출이지만 산업기사에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